선거 앞두고 굉장히 뭐 강력한 그런 요구가 있게 되죠, 사실. 그런데 그 과연 가능한지 바람직한지 좀 약간 반대편 쪽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정치가 아무리 뭐 지금 많이 망가져 있지만 역시 뭐 명분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통합을 하면 실제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한당 같은 경우에 뭐 바른미래당을 비롯해서 이쪽 중도 세력을 견인을 하려면 뭐 스스로 이제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크게 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게 뭐 과연 뭘까? 어느 정도 변화를 해야 명분도 주고, 그 다음에 뭐 탄핵 과정에서 쭉 그 마음을 돌린 이런 유권자들을 다시 이렇게 끌어올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우선 하나는 과거 문제입니다. 과거 청산 문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 이게 하나의 역사의 순리였다. 이거는 분명히 인정을 하지 않고서 과연 자한당이 그거에 대해서 모호하게 하면서 어떻게 중도 세력을 끌어들일 수가 있죠? 그건 절대 넘어갈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형사처벌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컨대 좀 심하다. 그거는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지금 국정농단과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이건 역사적인 평가한 거고, 지금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후에 다가오는 총선, 또 다가오는 대선, 여전히 과거 뭐 우리 4.19라든지 혹은 뭐 6월 항쟁과 같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절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북 정책에 관한 건데요. 지금 뭐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이 지금 이걸 놓고서 사실 정치권이 엄청나게 지금 서로 갈라져 있는데, 저는 지금 정부의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야당이 좀 더 신중할 것을 주문한다거나 뭐 얼마든지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를 우리가 앞서서 뭐 100% 믿는다 이렇게 굳이 뭐 나갈 이유가 없고, 어느 정도 항상 그거는 의심을 좀 깔고 갈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지금 자한당이 처음부터 취한 그런 스탠스 있죠. 막 시작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미 속임수다, 북한에.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아예 단정을 하고, 흔히 말하는 그런 뭐 반종북, 반북, 이런 구태의연한 스탠스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아시다시피 통하질 않아요. 이 중간적인 부분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그래서 뭐 지금 북한 비핵화 이런 협상 이런 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한당 같은 스탠스로 아예 딱 닫혀있는 스탠스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앞서 나가죠? 나중에 북한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비판해도 늦지 않는 건데, 이 문제가 역시 풀리지 않고서는 이 중간지대와의 뭔가 어떤 연대나 뭐 나가서 통합 이런 건 불가능하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구체적인 정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흔히 변화라고 할 때 과거 청산, 그리고 지금 이런 대북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구태의연한 냉전적인 그런 스탠스,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저는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한당이. 왜냐하면 과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름 굉장한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지지 기반도 뭐 항상 대체로 한 40% 정도는 됐었을 뿐만 아니라 의외로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층이 굉장히 극성스럽거든요. 아시죠? 뭐 친노니 친문이니 해가지고 어떤 그 자기들이 선호하는 정책에서 약간 좀 벗어날 경우에 가만 안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결집돼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쪽 그 흔히 보수나 우파 쪽 유권자들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선거 때 다가오면 항상 왼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표를 얻어오고, 그런다고 해서 내부에서 무슨 큰 문제가 벌어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한당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대목에서 굉장한 큰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저는 아예 감히 자한당의 당의 성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뀌었다. 뭘로 바뀌었냐? 구구정당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근데 이게 위로부터 바뀐 게 아니고, 위로부터 뭐 의원 구성이 바뀐 게 없으니까요. 지금 뭐 총선, 과거에 총선 했던 그 지금 그대로 반영돼 있으니까. 밑에 그 지지 기반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 요즘에 뭐 그 1인 유튜버 지금 황 대표님 막 시작하셨다 그래서 뭐 아니 뭐 황 대표님처럼 균형 잡힌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지금 제가 아는 바 그 1인 유튜브, 흔히 우파, 극우 유튜브라고 하는 것에 뭐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정말 그 목불인견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게 지금 자한당, 현재 자한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유권자의 약 10% 정도 되는 이 층이 그 1인 유튜브 방송에 전적으로 지금 정보나 정치적 판단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 운동권 출신인데요.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거 운동권들이 대중들을 항상 선전선동해서 끊임없이 몰고 가던. 아니 어떻게 지금 우파 그 어떻게 이 맨 오른쪽에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요 신문도 안 본다. 종편도 안 봐요. 종편 요즘 탄핵을 거치면서 아 종편 이거 완전히 변질됐다 해서 종편에서 그냥 떠나셨어요. 떠나서 어디로 갔냐? 유튜브로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합니다. 지금 오프라인의 뭐 태극기 집회뿐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게 결국 자한당에 오히려 의원들은 공중에 붕 떠 있고요. 오히려 의원들이 자한당의 그 지지 기반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한당의 수도권 중심, 뭐 흔히 복당파라고 하는 분들은 뭐 당연히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변화의 제스처라도 해서 좀 통합적인 이런 쪽으로 가고 싶겠죠. 당연히 왜 안 그러면은 수도권에서는 희망이 없죠, 그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분인한 이유는 근본적인 내부의 그런 변화들이 있다. 저는 뭐 길게 써놨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고 압축을 하자면은 만약에 자한당에서 뭐 복당파든 뭐든 그런 식의 아까 제가 얘기한 그건 객관적입니다. 과거 청산도 하고 어느 정도 유연성, 합리성을 갖추는 변화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저는 그런 그 핵심 지지층 10%를 포함해서 흔히 제야 우파, 1인 유튜브에 기반한 제야 우파, 그 다음에 내부의 친박, 이런 게 한 덩어리로 돼서 어마어마한 반격을 해가지고 버티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치 과거 좌파의 통진당과 같은 그런 독자적인 당이 생길 거라는 위협이 생기죠. 위협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그래서 혁신이 어렵게 됐다. 그리고 과연 그 내부에서 그래도 좀 변화를 꾀하는 분들이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지 제가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하여튼 저는 아예 단언을 합니다. 어렵게 됐다. 예. 그래서 지금 결국 어떤 야권 재구성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거는 저는 그 지금 세력화된, 정치 세력화된 그 극우 세력과 분리하지 않고는 저는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리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다. 왜? 저는 지금 앞서도 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비상한 겁니다. 이걸 그냥 일상적인 시기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과거처럼 뭐 여당이 못하면 그냥 반사이익이 와서 뭐 자동적으로 표를 얻는, 지금 저는 이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뭐 이게 당위적인 게 아니라 정말 민심을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극우하고 같이 적당하게 섞여서 이렇게 가서는 그런 상황, 탄핵 이후에 어떤 비상한 정치 상황에 있어서 표를 못 얻고, 오히려 여당은 정말 그 무능무지로 뭐 이렇게 표를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남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뭐 바른미래당 좀 심하게, 아까 뭐 대표님도 뭐 망가지셨다고 하셨나요? 뭐 하여튼 그래서 저도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 뭐 많은 의원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바른미래당. 뭐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만큼 원심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어떻게 뭐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상황 자체가 바른미래당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지대, 중도지대, 혹은 사람들이 어쨌든 당장 뭐 표는 안 줘도 갖고 있는 기대감, 이 자산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버텨야 되고, 어쨌든 최대한 총선에서는 천하 삼분지계, 어쨌든 삼자구도로 각오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좀 더 시야를, 저는 2022년 대권에 오히려 대선에 그걸 더 중심에 놓고, 아니 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가야죠. 뭐 물론 뭐 의원분들이야 총선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뭐 중요한 생존의 문제라는 걸 제가 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당이란 차원,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의 미래라는 차원, 그리고 흔히 친문 세력으로 대표되는 지금 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그의 어떤 정말 그 무능이나 무지에 대해서 좀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의 국민적인 기대, 이런 걸 생각할 때 시작을 바른미래당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오히려 자한당에서 정말 미래가 없는 수도권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하고 오히려 뭔가 이해관계를 서로 좀 일치시켜 나가는, 오히려 좀 적극적인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상입니다.